입니다. 제가 이 어촌 뉴딜 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부터 제가 단일을 했거든요. 단일을 했고 지금 총 횟수로 보면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촌 뉴딜 사업은 도시 재생이라든지 농촌 활성화 사업에 비하면 사업 기간 자체가 시작 연도 자체가 작습니다. 도시 재생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했고, 농촌 활성화 같은 경우는 뭐 90년 그렇게 하고 있고,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부터 이제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어찌 보면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고, 어촌 뉴딜 사업은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주민 주도형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개념이 틀리고,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처음 사업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 주도하에 지역 협의체를 보통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하기까지 지역 협의체 회의를 한 6번 정도를 하거든요. 6번 정도 하는 과정에서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도출을 시켜서 그거를 용역 사업 계획서에 담는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공모에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기본계획 단계입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지역협의체 회의를 한 6번 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 단계에서 그 사업 아이템으로 도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업화하는 겁니다. 사업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은 실설계 과정, 그 이후에 이제 공사하는 과정,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운영하는 과정,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순서는 어촌 뉴딜 사업이랑 그리고 해수부에서 시행하는 어촌 뉴딜 사업, 그리고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어촌 뉴딜 사업. 그 다음에 작년 7월달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경남형 어촌 뉴딜 사업 추진, 그리고 어촌의 핵심 자원 활용 사례, 경남도 뉴딜 사업 대표 사례, 마지막으로 공동체 협력 지원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 세계 각국의 바다입니다. 세계 각국의 바다인데 보시면 섬이라든지 해변이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나라 어촌하면은 과연 뭐가 떠오르실까요? 보면은 아름다운 바다보다 냄새나고 뭐 지저분하고, 그리고 어항에 보면은 어구 어망들이 어지럽게 놓여있고 냄새가 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가 인구 그리고 어가 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고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어촌 지역 활력 전기를 위해 가지고 어떤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구상을 해서 2019년부터 공모로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300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300이라는 개념은 전국에 어항이 한 2,000개 정도 있습니다. 2,0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300개를 뽑아서 좀 변모를 시키겠다. 그래서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고 명칭이 부여됐습니다. 어촌 뉴딜 사업을 보면은 그 전에 뭐 지저분한 뭐 승강장이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그리고 바닷가 바다에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수부 어촌 뉴딜 사업 3대 추진 방향인데요. 첫째는 어촌의 핵심 자원을 활용해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이루어서 찾고 싶은 어촌을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어촌 지역 주민들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서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겠다. 마지막으로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어항지, 희양지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를 이루어 가기 쉬운 어촌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추진 방향입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이건 전국 사업 현황인데 일단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내상지가 있어야 됩니다. 내상지는 저희들 무조건 어항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국가어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지방어항이라든지 어촌 전주어항 그리고 소규모어항 그런 그 항포구를 배경으로 해서 그 배후 어촌 말까지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14년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6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면은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합니다. 첫 해는 보통 보면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고 둘째는 이제 실시 설계 그리고 공사 착공 마지막 3년째는 이제 공사를 계속해서 준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촌 304개가는 전국 300개소입니다. 300개소고 사업비는 개수당 100억 원, 그래서 총 3조 원 규모입니다. 사업 유형으로 공통사업, 특화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사업 지원이 있는데 공통사업 같은 경우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항에 보면은 방파제 있습니다. 파도를 막게 해주는 방파제 그리고 선착장이라는 것은 배가 접근할 수 있는 접안시설입니다. 선착장 그리고 물량장 뭐 그런 내용이 공통사업에 들어있고 두 번째 이제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마을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는 이제 소득증대 사업이 있고 그 외에 뭐 마을학교 정비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 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특화 사업을 이루기 위한 교육. 예를 들어서 특화 사업에 식당이 있다. 그러면은 레시피 교육이 있어야 되겠죠. 레시피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만들 건지 그런 부분도 교육 과정에서 도출해냅니다. 도출해내고 그 외에 뭐 주민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리더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사업 지원은 뭐 강의비라든지 그리고 실시 설계비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책입니다. 첫 해년도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통 9월 달에 9월 10일 안쪽으로 해가지고 사업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 도에서 이제 1차로 평가를 하고 2차는 배수부에서 발표 현장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12월 초쯤에 대상지가 선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년도에 이제 사업계획 수립을 합니다.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라든지 그리고 3년 차에 보면은 사업 시행을 하고 마지막 공사가 다 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완료금 준공검사라든지 정상 또 운영 사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모 절차입니다. 공모 절차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부에 선정한 연도별 선정수입니다. 1차분이 선정된 게 2019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 전국 300개소 중에서 70개소 그리고 2000년도 작년에 2000년도에 120개소 그리고 작년에 3차분 6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마지막 5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300개를 하려고 처음에는 목표를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라든지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몇 년 정도는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은 전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남입니다. 전남이 전국 의항수 대비해서 4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49%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남에서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남이 한 24% 됩니다. 24%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이 두 번째로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시면은 뭐 1개에서 뭐 5개 정도, 6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촌 1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연안 시군, 연안 시군 7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앞에 말씀드렸고, 사업량은 7개 시군에 49개소가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년도는 15개소, 20년도 23개소, 21년도 올해 11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991억 원입니다. 2000년도에 보면 한 2,2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당일 연도에 바로 예를 들어 19년도 사업이 1,793억 원이 바로 당일 연도 사업비로 투입이 되는 건 아니고 3년 동안 나눠서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해는 한 20%,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40%씩 이렇게 뭐 투입이 되는 실제입니다. 우리도 어촌 1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차분 사업 대상 계약정이 18년 12월 달에, 1차분 이런 게 2019년 사업분입니다. 1차분 사업 대상 계약정은 18년 12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국 대수부에서 주관해서 선도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게 선량, 남해군 선량 같은 경우 8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차분 공모, 뭐 3차분 공모까지 다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다랑 같은 경우에 2000년도 사업인데 3대 선도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늘어가지고 5대 선도 사업을 해서 우리 도는 다랑항, 통영의 다랑항, 그리고 통영의 영훈항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5대 선도 사업 중에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분 같은 경우는 올해분 같은 경우에 3대 선도 사업을 해수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들이 거제 여창이라고 거제 여창이 선정이 돼서 해수부 주관으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어촌 1사업은 저희들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통사업보다는 특가사업 중에 소득사업을 많이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를 해서 주민들 공동체화돼서 주민들이 직접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운영을 해서 그에 나온 수익을 같이 공통 분배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소득사업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2019년도 사업들이 27%가 반영이 됐습니다. 27% 반영이 됐고 20년 사업은 74%, 21년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100%를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경남 쪽에 소득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경남 어촌 추진 플랫폼에 계속 작년 7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계속 이 기준을 따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크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갔는데요. 하나는 경남 어촌 유사업 기반 조성, 그리고 하나는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한 공모 준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 그리고 세부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 5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동체 협력 지원과 참여입니다. 이 공동체 협력 지원과는 작년에 9월 달에 아마 교육 이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 어쩜 304회 시행 중인 마을 23개 마을하고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협업을 했고, 지금 계속 공동체 협력 지원가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협력가 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조금 참여하실 때 조금 부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공모를 준비 중인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공모를 준비 중인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협의체 구성하고 참여를 협조 요청을 할 거거든요. 처음부터 참여를 해야 마을 주민들하고도 유대관계라든지 공동체와 이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우리 협업 부서하고 그렇게 지금 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교육 마치고 나면은 아마 한 4월달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이 신청할 건지 정리가 되는 게 한 4월 초쯤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회혁신 추진단하고 4월 한 초나 중순 중에 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겁니다. 보내가지고 우리 공동체 협력 지원가가 참여를 필요로 하는 마을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분들은 사회혁신 추진단에서는 공동체 협력 지원가 분들에게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공간 확보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증대 사업이 최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 사업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및 청년활동과 참여입니다. 이것도 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도 뭐 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저희들 304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지상의 밑에 바로 있습니다. 보시면 되거든요. 다음은 마을기업 멘토링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는데 올해 미들 사업 공모의 11개소가 선정됐는데 이 마을기업 멘토링 사업 추진한 마을이 82% 됐습니다. 11개소 중에서 9개소가 어쩌면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멘토링 사업도 이것도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자문단 운영입니다. 어촌 1 사업을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공모 준비를 해서 예비 객서를 수립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은 굉장히 미흡한 게 많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한 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자문단을 운영해서 저도 직접 참여합니다. 제가 의학 분야 감독만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의학 분야 쪽에서는 제가 이제 자문을 하고요. 그 외에 뭐 특화 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분,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른 분이 또 자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나갈 때 세 분이 나가가지고 자문도 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어촌의 핵심 자원 활용 사례입니다. 일본에 보면은 일본 국가에 모직포항이 있는데 이 모직포항이 1889년도에 국제무역항으로 이제 개항을 했거든요. 개항을 했는데 계속 세월이 흐르면서 이 항자체라든지 그 시가 실패하게 됐습니다. 실패하게 됐는데 자 과연 활성화를 하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겠나? 홍리 끝에 주민과 시야하고 홍리 끝에 저 보시면은 항해 바나나의 종류를 설치해 놨습니다. 요거 아마 인터넷에 치보시면, 모직광 치보시면 저 사진 바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바나나 종류를 설치했냐면, 바나나가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모직광의 최초로 이렇게 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아이템을 잡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바나나 종류를 설치하고 그에 관련된 뭐 음식 레시피라든지 또 기념품, 이런 걸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이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방문을 합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별건 아니지만은 뭐 특출한 아이템을 하나 구상을 해서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뭐 관광객들이라든지 수입 증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다음에 스코틀랜드 엑슨입니다. 엑슨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엑슨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 마을 해가지고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에너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저 보면은 풍력도 자기들이 자담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이 풍력 전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활용해가지고 그 수익으로 해변 경관을 증대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엑슨 같은 경우 우리 공동체의 부분에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핵심 자원은 다른데요. 전남 영광 나골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폐거물을 세척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가방이라든지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고 충남 보령 같은 경우는 폐 없고 어망을 그 안에 야간 조형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남 영광 나갈도라든지 충남 보령에 가시면은 이거 판매를 다 하고 있거든요. 약 뺄 건 아니지만 이걸 활용해가지고 수익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딜 사업 대표 사례인데요. 남해 설량입니다. 이게 남해 설량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설량 해수욕장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대명 리조트 개발 예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지금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설량 앞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은 2019년도 8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지구입니다. 실거주 인구는 84명이고 가구수는 44가구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아까 제가 지구당 100억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150억까지 할 수 있거든요. 150억까지 할 수 있고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추가 사업비가 나옵니다. 추가 사업비를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설량만 169억입니다. 여기 대충 보면은 공통사업 의구 보관 창고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런 공통사업이 있고 특가사업을 해양 레포처 계류시설이라든지 의구 건조장이라든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설량 같은 경우는 특히 공통사업을 빼고 특가사업으로 보자면 마을경관 특가사업이 있고 또 뒤에 보면 바다경관 특가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경관 특가사업은 대충 이야기만 들어도 아실 겁니다. 마을경관 마을 골목길이라든지 인집이라든지 그런 걸 정비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다 촌에 가면 고양이도 많긴 많을 겁니다. 이 고양이를 좀 특화를 하자. 그래서 고양이를 특화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설리마을 웹툰 마을 기록 마을에 대한 기록화를 했습니다. 바닥인간 특화사업인데요. 바닥인간 특화사업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고 살아있는 바다 박물관을 본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보시면은 어부 손질이라든지 양유 그리고 어획물 손질, 자연 건조 이런 걸 직접 서서 눈으로 보는 그런概念입니다. 그걸 특화사업화한 겁니다. 설량을 보면은 특화사업 중에 소득증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득증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설리건조장이라고 있습니다. 설리건조장은 예를 들어서 설리마을 어민들이 포획해온 해산물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위판장에 파는 내용하고 그리고 그 옆에 해설대가 있습니다. 해설대에 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리 건조장에 이번에 이제 설치를 할 건데요. 설리 건조장에 공급을 합니다. 이 설리 건조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산물이라든지 물고기를 건조를 해가지고 간이 판매를 하고 그리고 고양이들에게 간이식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설리펍이라고 해가지고 먹거리 설리펍 뒤에 보면은 설리펍 복제관 리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설리펍에 이제 먹거리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소득증대 사업이거든요. 설리펍 복제관입니다. 복제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1층에는 마을회관 그리고 설리푸드펍이 되는데 말 그대로 식당입니다. 식당. 그리고 2층은 이제 이야기 공간, 설리 이야기 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협력 지원과 역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주민 상담이라든지 공동체 이식 계약을 가지고 공동체 컨설턴트 그리고 우리는 조금 아마 도시재생이라든 농촌환경과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지역협의체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우리 공동체 협력 지원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 다른 공통사업이라든지 특가사업 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기는 조금 어려울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협력 지원가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의견을 도출해 주시면 될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짧고 굵게.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올해 아니, 저는 남에서 왔고요. 아, 예, 예. 올해 저희가 어천주지 사업을 신청을 할 겁니다. 어디입니까? 네, 남인데 제가 지원가로 있는데 아, 마을에 소속되어 있는 지원가가 이렇게 예. 중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예, 공동체 협력 지원가로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받고 예. 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 네. 이제 저희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 협력 지원가를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거기에 이제 스스로 이제 임해질 수 있는지. 아, 그 당연히 그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육 받으신 공동체 협력 지원가를 우리 그 사업 신청하는 마을에 조인을 시켜서 지역 경제적 우선으로 참여를 시키겠다 말씀드리거든요. 아마 이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으로서 아마 주민협의체에 들어가 있으신데 우리가 이제 공동체 협력 지원가가 결합을 했었을 때 네. 아마 그게 애매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센터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그냥 주민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시게 될 것이고 크로스해서 협력 지원가로서는 다른 항을 다른 사업주의 지역 협력 지원가로 지원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일단 차선님 생각하면 저희들 취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맨 처음 이번에 한 2주 전에 공동체까지 우리 다액신 주인단 주관으로 해가지고 협의 회의를 했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을 주민이 이 공동체 협력 지원가에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주진단에도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예비 계획서를 생각하고 있는 어촌 300, 400 도전하고 싶은 마을 주민들 중에 한 분 정도라도 한번 모여서 교육을 시켜달라, 공동체 협력 지원가 교육을 시켜달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건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협력 지원가로 교육을 받고 참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도 아마 그런 개념이 없는데 제일 좋은 겁니다. 저희들 공문이 나갈 때도 시군에 한번 공문이 나갔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갔냐면 마을 공동체 협력 지원가 교육을 양성교육을 아마 3월달에 할 거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 예비계획 어떤 304억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 중에 한 분이라도 참여를 한다면 가점을 드리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마 남해군에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셨던 거. 아니,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아무리 크로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내가 잘 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협력 지원가들은 자기 지역을 풀어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하고 크로스를 하지, 굳이 내 지역을 벗어서 다른 그렇죠. 지역을 컨설팅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거기 컨설팅 해주고, 물론 예력이 된다면 다른 데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은, 제일 좋은 거는 그 마을에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공동체 협력 지원가 교육을 받아서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이게 질문이 이게 설명해 주신 거랑 이제 취지가 맞는지 좀 헷갈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이제 청년층 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도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청년 유입에 관련된 시설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이 그것도 이제 사업 제안에 있어서 이제 꼭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들 작년에 선정된 게 11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서너 군데가 청년을 위한 공간을 다 마련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1층은 식당 용도로 사용하고, 또 회장으로 사용하고, 2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쉐어하우스 형태로 한다든지, 청년들이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하여튼 그런 공간을 다 마련해놨거든요.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 또 기업 이천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
이런 공간을 좀 기술적으로 마련해달라. 그렇게 저희들도 계속 시군에다 주문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공간을 많이 좀 염두를 두고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 또 다르게 질문하실? 네. 저는 기후해석 때문에 바다에서 조금 멀긴 한데요. 네. 다음보다는 설리항 관련해서요. 아까 사례로 말씀해주신 설리항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 네. 그 논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시작을 했고 처음에 어떤 분들이 논의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설리항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선도사업이 선정이 된 그 지구인데요. 그 처음에 이제 그 마을 선정을 위해서 예비계획서를 수립하고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이제 해수부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요. 자, 선도사업으로 진행할 마을이 있는지 이렇게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리항하고 다른 한 군데 정도를 그렇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리항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선도사업이 사실 좋으면 좋고 또 뭐 좀 안 좋으면 안 좋다 하는 게 뭐냐면 해수부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계획 이 100% 반영이 좀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해수부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 수익이 놓을 구조가 아니다. 또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내용의 사업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제 그게 이제 그 결과가 나왔던 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의 그 계획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이제 이 시설들이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게 저희들이 뭐 다른 도시 재생하고 농촌 활성화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도시 재생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득 정대 사업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법인. 그 최소 10명 이상이 참여한 법인이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인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그 저희들 소득정대 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의 2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법인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자부담을 투입을 해서 직접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남새 공원이었나요, 맞나? 예. 그게 제가 다른 곳에 듣기에 그쪽에 이제 외부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느 정도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저희들이 뭐 제일 좋은 거는 주민법 아까지나 보면은 84명이라고 했는데 84명이 다 참여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그렇게 다 뭐 거주하는 분들이 다 참여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들이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 궁금한 거 제가 선생님 먼저 하시겠어요? 선생님 이게 지금 용어가 어촌인데요. 어촌 용어를 쓰시는데 이게 강촌도 들었다는 말씀이죠. 강촌, 강가에. 강은 저희들이 맨 처음 출발을 할 때 바닷가 쪽하고 두 군데입니다. 어촌湾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 강말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강말 재생사업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전국에 5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2021년부터 강말 재생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질문한테 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네. 오늘 교육 이후로 이제 우리 1기에서 재선정되신 지원가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선발되신 지원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심화교육 차원에서 항을 한번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가본다 했었을 때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2019년도 사업이 올해 마무리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 보면은 3년짜리 사업이지만 그 안에 거의 못 마칩니다. 보면 마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19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그 공사 발주 자체가 2월달에 거의 다 발주가 됐고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그게 어떤 건축물이 들어선다든지 구조물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건 하반기 정도 돼야.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지역이 김해라서 사실 아까 그거 설리양 같은 경우에 고양이 간식 이거 봤을 때 처음에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문화기획 같은 걸 공부할 때 사천 같은 경우에 어시장에 이제 재밌는 기획을 했던 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어시장에 고양이들이 많이 달라지니까 시민들이 보기 안 좋다고 막 얘기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재밌게 풀었냐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고양이가 이제 뭐 원리를 찾아라 뭐 이런 것처럼 해서 잠자는 고양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찾는 사진 찍기나 뭐 이런 걸 해서 의외로 그게 재밌게 풀어나간 게 있었는데 그걸 시민들하고 재밌게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에서는 그걸 좀 안 좋게 상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약 같은 거를 타갖고 고양이들 이렇게 밥에다 섞어갖고 고양이들 이렇게 죽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긴 하던데, 우리 같은 활동가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뭐 김에 있는 활동가가 이제 사천이나 남해 같은 데 갔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이렇게 서모촌 발전가나 이런 데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계기가 있으면 어떻겠나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계기나 이제 뭐 이해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역협의체 참여를 할 경우에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아니, 저희도 요런 이제 서모촌, 우리가 만약에 남해나 사천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네. 그거는 뭐 사역심 팀장. 네, 그거는 따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기억해 두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손 드셨는데 뭐 갔다 오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뒤에 앉아있어서. 예, 저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사천시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사천시 이제 삼천포라고 바로 어시장에서 30년을 살다가 좀 무치라고 생각하는 그 약간 농촌 지역으로 시집을 왔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삼천포를 하루에 한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이제 부모님도 수산시장에서 경매를 하고 해서 항상 이게 어촌, 섬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지인이라든지 저희 뭐 친구분들도 섬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게 뭐 이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배사업을 하다 보니까 배를 많이 타고 바다를 나가다 보면은 바다에서 여기가 남인지 여기가 삼천포 어딘지 여기가 고성인지에 대한 그런 게 정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남해 바다에서 배에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저 많은 테트라포드를 왜 저거를 그냥 가만히 놔두지? 남해 같으면 노란색을 칠하면 저기서 여기까지 남이구나. 파란색이 칠해진 여기서부터 여기는 사천이 되겠구나. 여기서 여기까지는 고성이 되겠구나 라는 걸 테트라포드를 쳐놓고는 사람들이 그 경계석에 대해서 어디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천 지역 보면은 대포항이라든지 저기 도시재생지구에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의견을 많이 나와서 그 테트라포드에 보면 무지개 색깔로 해서 색을 좀 많이 입히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섬에 아까 보시다시피 섬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작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어촌 유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 환경,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이 사람들을 찾아오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보는 건 관광은 되는데 체험이라든지 우리가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없다 보니까 왜 여기 섬에는 커피숍이 없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하시다 보면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은 거기 계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지 꽃차 소믈리에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저기 통영의 욕지도에 계시는 그 할매 바리스타들 분들처럼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냐? 그러면은 그 관광객들을 위한 주민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 되냐?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들면은 무인 카페도 괜찮지 않냐라는 이런 제안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섬도 이제는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한적하고 그리고 타임대로 많이 가다 보니까 섬이라든지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이제 우리가 해양에 관련된 이런 환경, 뭐 활성화, 뭐 해양 관광의 활성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그런 또 삶의 그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안을 조금 하셔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건 어떨까라는 조심스럽게 좀 의견을 나눴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DTP 뭐 색깔 말씀하셨는데 일단 DTP에 이제 색깔을 입혀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색깔을 입히고 해가지고 첫 해는 좋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근데 그게 이제 색깔이 열화가 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어찌 보면 흉물로 또 될 수도 있어요. 첫째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색깔을 입히는 게 특허 공급이 많습니다. 특허로. 어느 소수의 그 업체들만을 위한 그 방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단가도 비쌉니다. 일반적인 단가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군에서 그걸 색깔을 입히는 그 DTP를 그렇게 선정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뭐 아까 커피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섬 쪽에는 무인 카페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카페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은 무인 카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인건비만 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섬 쪽에는 섬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무인 카페로 가는 경우가 많고 섬이 아닌 이제 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카페를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한다면은 바리스타 교육 국토교 사업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을 시켜서 저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관광 체험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들도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일단은 그 우리 어민들이 소득 외에 그 수입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게 어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어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이 이제 그 소득 외에 외에 소득을 좀 창출하고자 이렇게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체험 시설이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 계획 아이템에 많이 넣고 있어요. 네, 그런 실정입니다. 앞에 질문들 중복되는 거 많아서 제가 네. 궁금한 것만 말씀드려요. 아까 소득성 얘기하실 때 19년, 20년, 21년도 이렇게 반영한 마을들 제가 봤는데 제가 20년도 상주에서 그 해양 레저 같은 거 이거 이렇게 설치해서 봤었거든요. 그 실제로 이게 얼마나 소득이 반영이 됐는지 직접적인 수익이 얼마나 됐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2021년도에는 지금 또 상주항이나 이건 빠져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이 사업들이 이제 선정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상주항은 제가 뭐 49개 뭐 마을에 대해서 소수들이 뭐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상주항은 그 해양 레저 스테이션을 해가지고 거기 그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파도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서핑이라고 합니까?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고 그게 이제 기본 계획 단계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서 그게 과연 소득이 될지 안 될지 우리도 좀 그 기본 계획 심의하는 심의위원들도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소득이 될까, 수입이 될까 논란은 좀 많았는데 주민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주민들은 무조건 된다. 그래서 그냥 레저 스테이션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그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설계를 하고 올해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아마 그 건물 같은 경우 내년 정도 공사 착공이 될 겁니다. 내년에 공사 착공이 되면은 내후년 정도 한 2년에서 3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20년도 사업, 21년도 사업도 꽤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21년도 사업이 11개 지구가 됐잖아요. 됐으면은 그게 지금 바로 뭐 소득 사업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3년 동안 굉장히 기본계획 과정, 시설계 과정, 공사 과정 다
다 3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소득세 법령이 되는